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날씨가 더우면은 세바쌤, 네. 개들이 힘들다며요. 제가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는 군견 2마리를 맡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나이가 10몇 살 넘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군견 이름이? 벌써 이제 군대 물 먹은 지도 지나가지고 당황하는 표정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솔직히. 아니 왜 자기가 저 그냥 아니 오랫동안 걔 지냈던 이름도 몰라.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이것도 많지도 않아? 2마리야? 왜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 니 개보다 못하다고. 네. 새우깡 먹지 않아 새우깡? 개들은? 그렇진 않아요. 사료 먹여요. 간식으로 새우깡을 준다라고. 아니에요. 요즘은요. 새우깡 훔쳐 먹었다고 막. 요즘은 이제 근처 사료비가 나와가지고요. 근처 동물 이제 애견샵에서 사가지고 좋은 거 먹입니다. 그 사료비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그거보다 짬밥보다 비싸죠. 비싼 거야. 걔는 새우깡 먹고 우리는 그 개 새우깡을 뺏어 먹고. 기억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났어.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10몇 살짜리 할머니가 이름이 베어였어요. 배어. 네. 왜 할머니 이름을 배어로 줘줘? 예쁘게 줘줘야지. 달관이 이렇게. 이번에 달관이가 그 아이 구해가지고. 그러게 저도 군견이 쓸모 있었다는 건 처음 이제 깨달았네요 덕분에. 네. 자, 좀 오늘이 말복이죠. 오늘 일요일 날 말복입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말복이었어요? 오늘 말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복에 삼계탕을 한 번도 못 먹었네. 난 아침에 닭죽을 먹고 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죽 먹었었어요. 그래요? 네. 닭 관련된 걸 그러게요. 못 먹었어. 자, 이제 날씨 덥다는 이야기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더위 속에서 좀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국제 전형, 국제대학, 우리 국제학부 이런 어떠한 제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방송을 기획한 의도를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입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시 상식이 굳어져서 어찌 되었는데 현실과는 안 맞는 패턴이 생기기도 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의외의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거나 혹은 가야 되는 학생이 그 대학을 지원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대학, 우리가 이제 국제학부라는 어떠한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저희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입시계에서의 국제학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해외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아니면은 해외에서 좀 살았어. 아니면은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어학 특기자 정도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공학적인 요소 없어. 자연과학적인 요소도 하나도 없어. 오로지 그냥 어떠한 정치학과 관련된 형태, 그런 어떠한 일부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그런 형태의 전형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어떤 청취자분들이 아마 지금도 국제학부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제학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시의 앞으로의 어떠한 추세나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의 폭을 스스로 좀 좁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기획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학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어떠한 전형과 국제학부, 대학이 운영하는 국제학부 그 자체를 조금 좀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르다라고 좀 저희가 미리 오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아쉬움이 생길까봐 청취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의 이 국제학부의 모범, 그리고 국제학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만한 최대한의 어떠한 트렌드가 될 만한 선도적인 학교, 그리고 선도적인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부 전형의 특징,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청취자분들과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대학들도 대략 저렇게 쫓아가겠구나,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청취자분들이 아마 충분히 예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국제학부 하면은 대표적으로 피터쌤, 그렇죠? 바로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터쌤이 좀 설명을 좀 쫙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언더우드 전형에 대해서 한번 특징적인 부분들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같은 해 단과 대학으로 이제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학부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겠네요. 단과 대학이 된 거죠. 이제. 네. 단과 대학이 되는데 이것도 단과 대학도 아니고 점점 거의 대학 안에 대학으로 커져 가는데요. 예를 들면 2012년에 아시아학부가 신설이 됐고요. 이제는 단순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제학부를 넘어서 지역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13년에는 테크노 아트학부 대학, 이제 거의 뭐 융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14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자유전공, 과거 이제 2008년에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 이제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많은 데에서 이제 그 법학과 인원이 그 자율전공 이름으로 됐는데 연세대학교는 그걸 폐지해버리고 그 인원을 이제 언더우드 칼리지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제 400명을 넘어가는 꽤 큰 규모가 됐고요. 규모로도 봐도 이제 어엿한 하나의 단과 대학 정도의 규모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가 아니에요. 대학이에요. 칼리지입니다. 단과 대학이고 그 안에 뭐 지역학 전공, 융합 전공,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과 쪽 전공, 자연과학 전공, 뭐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이제 우리 졸리죠, 우리 졸리. 우리 안젤리나 졸리의 양아들 중에 하나. 우리 일본은 아니고요. 우리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남편이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였지 않았어요? 지금 이혼했나요? 그렇죠. 예, 이혼했죠. 이혼했구나. 나 왜 그 안젤리나 졸리 남편이 왜 한국인 같지? 성이 안 씨라서. 그런 개그는 굉장히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개그입니다. 예. 성이 안젤리나 졸리의 성 씨가 안 씨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저도 이제 맞춰 드리느라고 또 이제 무서운 신인이야. 굉장히 무서운 신인이야. 예. 예, 그 피트와 졸리, 성도 이제 졸리 피트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그 졸리 피트의 캄보디아계 양아들이 이제 언더우드 칼리지 그 생명과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죠. 네, 그럼 언더우드 칼리지 내엔 지금 현재 생명과학 전공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연과학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네. 다 쭉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뉴스가 약간 좀 나오긴 했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갑자기 방문했다. 자기 양아들 데리고. 근데 그때는 부정을 했죠. 입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때는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그럴 리가 없다. 방문한 거다. 공식 뭐 방문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합격 발표가 뜨네요. 이렇게. 그렇죠. 합격시켜줘야지. 뭐 그런 썰이 있어요. 케이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근데 이렇게 케이팝 좋아해가지고 한국 유입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죠. 네, BTS는 진리입니다. 특히 교환 학생이나 그 각 학교 대학 어학당에 보면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 죄송한데 지금 학과를 지금 청취자분들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갑자기 학과 흥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학과.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자세하게 서두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지금 국제학부 또는 국제대학 중에서 연세대학교가 가장 본격적으로 학과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면 연세대학교 이제 뭐 이런저런 학과를 신설하고 또 이제 뭐 포괄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말 사실상 그 단과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작은 대학이 돼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1학년 입학할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계열로 입학을 해요. 언더우드 계열, 융합사회과학 계열, 융합과학공학 계열 이러면서부터 벌써 문과, 이과가 지금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2학년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전공을 선택합니다. 만들어갑니다. 뭐 미국식이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언더우드 계열은 언더우드 학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제학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학부가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 언더우드 학부로 하나의 학부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계열에는 또 언더우드 학부와 함께 그 언더우드 학부가요. 또 이제 그 생명과학공학도 생겼어요. 그 졸리아 피트 아들은 바로 여기 언더우드 학부의 생명과학공학 계열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융합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아시아학부, 테크노 아트학부, 융합사회과학부 이거는 이제 지역학과 융합 전공이에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융합과학공학 계열은 이거는 이제 융합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 쪽, 자연과학 쪽 융합입니다. 아까 융합사회과학 계열 말 그대로 문과 쪽 융합이라면 융합과학공학 계열은 이과 쪽의 융합. 뭐 융합과학공학 계열만 과를 간단히 언급하면 에너지 환경융합, 바이오융합, 나노과학공학 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학과들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연대 언더우드
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대 국제학부는 상당히 많은 학과들을 포함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가 넘는 학과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기본적으로 문이과의 모든 관련된 형태의 학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청취자분들은 그랬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학부에서 그냥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인문사회 위주의 학과와 학교라고 이해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많이 확장되었구나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이해를 일단 한번 해보시면 이게 최근의 국제학부의 모습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입학 자격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입학 자격 자체는 국내 학생들도 다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뽑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영어에 대한 어떤 수업에 대한 자신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국제학부를 그렇게 생소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교수진은 대부분 같습니다. 심지어 그분이죠. 그분이에요. 겸임을 하고 있어요. 일반 학과 예를 들어 무슨 뭐 정치외과 교수님께서 언더우드학 정치의학 교수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교수님들 갖고 어차피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학위 따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지 거의 영어로 한다는 거 외에는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너무 심플하게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단 입학생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등록금도 비싸죠. 등록금은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융합과학부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1학년 때 한 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선생님 맥주 한 잔만 더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쌉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에서. 걔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등록금이 비싸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좀 성향이 그래. 그래서 이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얘는 입학할 때 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쌤. 너무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진짜 뭘 가르치는지 가서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안 가르치면 정말 좀 화낼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대 국제학부 전형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 그 학교.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는 그냥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일반고에서 어떤 굉장히 영어를 잘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주는 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시 전형에서 지금 계속 삭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무서워. 그 무서운 이름 때문에 내가 지원을 못해. 혹은 이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장명이라고 이름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대학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국제학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자. 이런 어떠한 의도가 오늘 방송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와 더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많은 부분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쪽 전형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는 게 이대 스크랜튼이죠. 그렇죠. 이대 스크랜튼 있죠. 이대 스크랜튼도 실제로 보면은 자유전공이 있죠. 그렇죠. 자유전공. 그 다음에 융합학부인데 심지어 뇌인지과학 전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이건 뭐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국제학부에 글로벌 한국학 전공이 있어요. 이건 뭐 해외라든가 혹은 해외 고등학교 출신 한국인들을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과 관련된 학생들 혹은 국내에서 그 영어적인 형태에 대한 요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인문사회 쪽으로 한정되어졌다면 혹은 상경계 쪽으로 한정되어졌다면 이 어떠한 계열에 대한 공부의 폭을 좀 되게 많이 넓혔다.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두 개의 대학인 연대와 이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학부 전형 자체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청취자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피터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등록금 추세잖아요. 비싸서 일단 추세 등록금 비싸서 일단 뭐 거의 제일 비쌀걸요 연대 내에서도. 네. 비쌉니다. 예. 얼마죠? 아시잖아요. 제가 거길 저는 저는 일반 학과를 다녔고요. 거길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 예. 사실 근데 또 자사고 학비 그러니까 등록금 플러스 이제 뭐 기숙사비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비슷합니다. 와, 그럼 거의 2천 정도 수준인데. 가까이 돼요. 2천까지는 안 갑니다. 예, 2천까지 안 가더라도. 야, 이 정도면은 걔가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예. 한 해 며칠만 해요. 그래서 아주 귀여웠던 녀석이었어요. 제가 매우 사랑했던 녀석인데. 예. 자, 실제로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취지로 저희가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좀 방송에 좀 속도를 내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사실 국제학부가 이 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훈쌤이 뭐 아시다시피 세종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세종대 그다음에 또 한양대도 있고 한양대, 뭐 여러 군데 당연히 고대 있고. 국제학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과는 하나밖에 없지만 국제정치학 뭐 국제정치에 관련된 과 하나밖에 없지만 경희대는 아예 연대처럼 대학 자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학과가 국제학과밖에 없는 국제대학이에요. 국제학과밖에 없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걸 국가대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희대도 있는 거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국제학부라는 이름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연대처럼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대처럼 확대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은 모집 전형에 있어서 해외 대학 학생, 해외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국내 학생들에게 문을 연 어떤 대학들도 있고 이거는 각각의 대학에 따라서 그 대학의 처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제학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최근 트렌드에 가장 전형이 될 두 대학 연대와 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청취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거는 모든 국제학부라는 이름, 국제학부 또는 국제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곳의 공통점이고요. 다만 신입생 서울 방식이라든가 거기에 구성된 학과라든가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 차이는 있겠죠. 이게 중국에서도요. 국제학부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 중국의 대표적인 중국 베이징에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면은 베이징에 가면 이제 칭화대 베이징대 여기는 들어갈 때요 군인이 지켜요. 인민해방군이 딱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탐방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요. 가장 멋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민대 중국 인민대가 이제 언론정보 쪽에서 그 중국 탑 원 대학이거든요. 인민대 진짜 인민해방군이 제복을 딱 입고요. 각 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감시를 해요. 거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붉은 벽돌 건물이 정말 인상 깊었던 어떤 대학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은 이제 북경 사범대. 거기 뒤편에 가면은 그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대추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 난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대추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수많은 대학들인데 재정경제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제학 위주 대학이죠. 이 대학은 인터내셔널 과정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과정이 뭐냐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수업을 전부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국제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딱 졸업과 동시에 이제 국제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고 뭐 미국을 가도 되고 이런 어떠한 형태에 대한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의대도 심지어는 2개가 있어요. 영어로 하는 의대가 북경대 의대도 있고 수도의과대학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방식이죠.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한다면은 청취자분들이 국제학부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트렌드의 어떤 한 요소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도 외국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에 대한 어떤 걱정과 걱정이 우려. 나왔는데 저는 늦었어요. 전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고 본 게 뭐냐면 이미 끝났어요. 해결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되게 폭력적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균등하게 제한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폭에 맞춰서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갖다가 줄이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이 시점에서 인구 자체가 40만이 붕괴돼요. 40만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 정원 자체를 충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대학의 존립이 상당히 위험해지겠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로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그리고 특수 목적 대학 정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저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오늘 방송한 국제대학입니까? 아니 국제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기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모든 조직과 집단은 그냥 소멸하는 법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게 뭐 거의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데 그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외 유학생 유치라고 생각해요.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거고 인도 혹은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시아권 학생들을 계속 유입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너무 멀고 비싸고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영어적인 형태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일본보다도 확실히?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렇죠. 예. 일본은 굉장히 영어의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형태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안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학생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을 텐데 고대에 지금 중국 학생들이 몇 명이나? 뭐 찍는 건가요? 네. 그냥 뭐 쉽게 찍죠. 1000명. 예, 한 1200명쯤? 뭐 1200명. 건대에도 1200명쯤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들이 거의 지금 현재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대학원도 가요. 군대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4년을 내리 다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건대가 1200명 정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요. 사실상 한 학년당 거의 8명 중 1명은 중국 학생인 거예요. 건대 캠퍼스를 지금 돌아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8명 중 1명 정도 거의 무조건 10명 중 1명은 건대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이에요. 그럼 근처에 또 양꼬치 상권이 또 발달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집이 생겼다. 그리고 찻집 좋은 집도 생겨요. 예, 중국차.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가의 변화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은 관리를 해야 될 행정적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의 대안이 국제학부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독립적 형태의 지위를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학부 자체는 전통적인 방식의 학과만 갖고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해외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국제정치를 배우려고 오는 애들보다는 경제를 배우고 무역을 배우고 공학을 배우고 싶고 미디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많지 우리나라에 와서 비교정치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과에 대한 어떠한 변화는 정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학생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또 혹은 싱가포르에서 학생이 왔어요. 이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공통 언어는 영어로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학과 수업을 영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부 수업을. 학교의 전통적인 학부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할 수 없으니 이 애를 원래 경제학과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온 싱가포르나 몽골이나 중국의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경제학부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국제학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학과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태의 어떠한 전형들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공학이 적다 할지라도 미디어 쪽서부터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형태의 어떠한 공학적인 요소로 좀 생겨나지 않겠느냐. 지금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운영을 연대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건대 이런 어떤 주요 대학들도 서서히 이런 형태의 어떤 확장성을 갖고
그런 어떠한 전형을 하나로 완성을 해서 몰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현재의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 대학의 어떤 행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미래적 추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제 이거를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는 우리의 중3, 중2, 중1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그럼 우리 애가 영어를 좀 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 그런 데도 한번 뚫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공대를 지망하지만 그런 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입시의 가능성이 좀 넓어지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없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능성의 폭을 넓혀가는 흐름을 갖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국제학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편견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떠한 입시의 앞으로의 어떠한 추세적인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떠한 취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정말 제가 예전부터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제학부 좀 나오니까 또 길게 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덥네요. 듣는 저희들은 재밌게 듣느라고 아무래도 더운지도 모르고 지금. 저는 더워요. 아까도 재밌긴 재밌는데 더워. 이게 더위를 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가 더울지 않다긴 해요. 네. 우리 푼쌤 덥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더운 건데. 지금 되게 더운 상태인 것 잘 안, 같아요. 더위를 잘 안 더위 타시는. 잘안 타거든요. 네, 굉장히. 난로, 전용 난로 따로 드려야 돼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예. 저도 아마 훈쌤 연세가 되면 이제 저도 그 더위를 타지 연세라니. 않을까. 사실 제가 훈쌤 나이를 몰랐어요. 왜 이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이상한 사람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뭐 좀 저희가 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국제학부가 이름이 있지만 학교별 운영이 굉장히 다릅니다. 청취자분들.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연대 언더우드처럼 운영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냥 해외 고등학교나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어떠한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고요. 또 모집도 달라요. 모집도 해외 고등학교 진행하는 애들은 꼭 요 전형, 그러니까 국제학부 전형이라 하더라도 국제학부 전형 중에서 요 전형으로만 넣어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인 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사례별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큰 틀에서 좀 그림을 좀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따지면 더운데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요즘 그 피터 쌤은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저는 덥지만 뭐 생활 패턴은 뭐 다 달라진 건 없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저는 생각보다 더위를 많이 타요. 네, 그리고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 차려요. 더위에 좀 약하신 편이군요. 추위에도 약해요. 아유, 약하시군요. 그냥 약한 거야. 그냥 약한 근데 거야. 아니, 덥고 추운 걸 싫어해요. 네, 덥고 추운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예전에 뚱뚱했을 때는, 지금도 뚱뚱하지만 예전에 뚱뚱했을 땐 진짜 솔직히 추운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다 막아주니까 그게. 네. 그리고 더위만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추운 것도 싫고, 지난 겨울에 되게 추워서 싫었거든요. 근데 이 더위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이 더운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한의사로도 한번 불러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좀 잘 챙겨주고 계신지 뭐 이런 어떠한 생각도 좀 있는데, 더위는 일단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영양이 중요합니다. 예, 학생들 혹시 이건 여담인데, 학생들 이 더위에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하시다가 피터 쌤은 그 아이들 뭐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뭐 팁 알려주시는 거 있나요? 뭐 딱히 팁이 있나요?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는 거죠. 뭐 충분히 자고 공부에는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괜히 물어본 것 같아. 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전 최고의 건강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을 그렇게 유지하는. 중요한 거죠. 더워서 잠이 안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 틀면 또 추워요. 끄면 덥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틀고 이불 덮으면 돼요. 근데 이불을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 돼요. 에어컨 틀고 이불 덮으면 얼마 좋은데.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에어컨을 끄고 이불을 안 덮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얘기 그건 달라요. 느낌이 달라. 느낌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에어컨을 틀고 이불을 덮으면 약간 되게 포근한 느낌이 네, 있어. 지금 환경이 참 배반되는데 오늘 당장 가서 에어컨 켜고 이불을 좀 아니, 덮어봐야겠습니다. 공익방송인데 그래도 친환경적인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뭐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환경과 적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훈쌤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오 예컨대요. 덜 먹어요. 인간이 고기를 덜 먹으면 충분한 거예요. 할 만큼 하시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자, 국제학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좀 한 번 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일단은 국제학부 전형을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좀 요건 갖춘 학생이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피터쌤? 영어죠. 영어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요. 기본적인 전형은 뭐 수시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포함시켜서 뽑아요. 그리고 뭐 연대 비롯해가지고 뭐 아주 소수지만 정시로 연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지만 정시도 뽑고 있고요. 뭐 약간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비 자체에서 뭐 일반 학과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 학과 비슷하게 생각하시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100% 영어로 진행된다는 거고 거꾸로 뒤집으면은 100% 영어가 되는 학생이라면은 뭐 국내 파더라도 외국 국제고 출신 또는 외국 국제고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 학생이라면은 현실적으로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경희대가 지금은 학과가 하나인데 한 3년 후에 갑자기 경희대가 학과를 늘려, 그죠? 국제학부 학과를 막 늘려놨어. 근데 여기 막 공대도 막 생겼어. 근데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는데 뭐 내신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전체적인 방식에서 다이렉트로 공대 학종을 쓰기는 좀 약간 좀 걱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역설적으로 국제학부의 공학계열 쪽으로 원서를 넣는 것도 영어에 만약에 어떤 역량치를 갖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그래서 저희가 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예측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 그 세바스님께서는 또 저는요 또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외국 학생이 많이 오고 있단 말이죠. 예. 옛날에는 뭐 좀 진지하지 않은 이유로 오는 학생도 많았다고 해요. 아이돌 보러 왔다가 아이돌 해체하니까 다시 중국 가버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국제학부라는 걸 만약에 가게 된다면 친구들이 다 한국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해외 인맥들 그리고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한편 넓은 세계지만 좁아지는 세계. 거기서 해외 인맥들을 쌓을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본인의 차별화되는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 세상이. 그렇죠. 예, 뭐 중국에 뭐 그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중국 학생의 네트워크는 정말 상당할 거고요. 예, 그 학생들이 사실상 미국을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주요 대학도 가지만 또 한국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해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형태의 그 관계성을 획득할 수 있어요. 예, 취미로 찻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 나 저기 학교 다니면서 그 찻집 하나 차려줘. 그래가지고 찻집 하나 하는 학생도 있어요. 중국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맹아적인 형태의 모습만 보이고 완벽히 준비되어서 그래도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연대 언더우드 전형이지만 이게 앞으로 대학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거듭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오히려 또 이럴 때 들어갈 때 의외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또.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의 고정관념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편견이 딱 있어갖고 국제 전형 딱 그럼 해외 고등학교 간 애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일단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자, 뭐 훈쌤 한번 마지막. 아니 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나오면 뭐 하나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뭐 하지?
똑같죠, 뭐. 예. 뭐 사실 뭐 크게 다르겠어요. 예. 우리가 해외 대학을 나와도 똑같고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와도 똑같고. 애만 잘하면 되거든요. 컨텐츠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유튜브만 잘하면 됩니다. 예, 요즘 대세죠. 예. 자, 알겠어요. 청취자분들, 저희가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런 생각들, 저희의 어떠한 이런 취지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이 방송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